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피부과 전문의 강현수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60대라는 수식어가 붙곤 해요. 아마도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피부가 늙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귀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하고 회복하는 황금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피부는 매일매일 더 젊어질 수도 혹은 더 빨리 늙어갈 수도 있답니다. 단순히 외모의 문제를 넘어 피부는 우리 건강의 거울과도 같아요. 피부가 건강하다는 건 몸속 순환이 원활하고 세포들이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대부분 여성분들께는 더욱 귀한 정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잠자는 동안에도 젊음을 지키는 놀라운 습관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잠자면서도 피부가 늙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이제 그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잠들기 전 5분, 피부에 진심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낮 동안 열심히 관리했으니 밤에는 그냥 자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피부는 낮보다 밤에 훨씬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낮에는 자외선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면 밤에는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이 중요한 회복의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전 5분 투자입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피부에도 충분한 영양과 보습을 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5분 투자의 핵심은 바로 보습입니다. 저녁 세안 후 스킨, 에센스, 로션 순서로 바르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 피부는 콜라겐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피부 장벽도 약해져서 수분을 잃기 쉬워지죠.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보습제를 2번씩 바르라고 권해드립니다. 한 번 발라서 흡수시킨 후 다시 한 번 꼼꼼히 덧발라주는 거예요. 마치 피부에 든든한 보호막을 2겹 씌워주듯이 말이죠.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흡수시키는 겁니다. 특히 건조하기 쉬운 눈가, 입가, 목 부분은 더욱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마와 볼, 턱선까지 놓치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펴바르며 피부 속으로 영양분이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2번 보습을 해주면 피부 속 깊이까지 수분이 전달되어 밤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밤사이 피부 재생력을 극대화하고 주름과 탄력 저하를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잠든 아이가 편안하게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피부도 편안하게 숨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듯 내 피부에게도 잠들기 전 5분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이 작은 노력이 쌓여 당신의 아침 피부를 놀랍도록 변화시킬 겁니다.
단순히 피부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차오르는 생기를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조금은 특별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꿀 세안입니다. 아마 꿀로 세안한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꿀 세안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꿀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상처 치료나 피부 미용에 사용되어 왔던 천연 재료입니다. 꿀 속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해주며 심지어 재생을 촉진하는 효능까지 담겨 있어요. 특히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피부 노화를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 세안은 말 그대로 클렌징 단계에서 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셔주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손바닥에 꿀을 한 스푼 정도 덜어냅니다. 이때 꿀은 너무 끈적이는 것보다 살짝 묽은 것이 좋아요. 물을 몇 방울 섞어 농도를 조절해도 좋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우유나 요거트를 소량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꿀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바르고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블랙헤드나 각질이 신경 쓰이는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 줍니다. T존과 U존 모두 꼼꼼하게 부드러운 압력으로 마사지하며 피부 속 노폐물이 꿀과 함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5분 정도 마사지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면 됩니다. 마지막 헹굼 시에는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여 모공을 조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끈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외로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꿀이 피부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흡착하고 그 자리에 촉촉한 영양을 채워주는 느낌이랄까요.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신 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피부에 꿀이 다 맞는 건 아니니 처음 시도할 때는 소량으로 피부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꿈치 안쪽이나 턱선 아랫부분에 소량 발라보고 2시간에서 4시간 후에도 이상이 없다면 얼굴 전체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도 추천해 드렸을 때 꿀 세안 후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이럴 때 인공적인 성분이 가득한 클렌저 대신 자연에서 온 순수한 꿀로 피부를 달래주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전 꿀 세안으로 하루 동안 지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을 막아내는 꾸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60대가 되어서도 매일매일 심지어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기미와 주근깨를 만들며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모든 악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비싼 시술을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한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65일 날씨와 상관없이 외출 전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릅니다. 흐린 날에는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름은 자외선을 80% 이상 통과시키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집 안에서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창가에 오래 머무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땀이나 물에 지워질 수 있으니 수시로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시간이 길다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메이크업 위에 덧바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스틱이나 선쿠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도 중요하지만 PA 지수도 함께 확인하여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SPF 50, PA 플러스 3개 이상의 제품을 선호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등, 귀 뒤 등 자외선에 노출되기 쉬운 모든 부위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스카프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중한 보석을 감싸듯이 우리 피부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벌써 늦었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자외선 차단을 해주면 더 이상의 피부 노화를 막고 현재의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은 잠자는 동안의 피부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낮 동안의 피부 보호가 밤사이 피부 재생의 효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성껏 가꾼 밭을 뜨거운 햇살로부터 보호하듯이 우리의 피부도 꾸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건강한 피부의 기본, 충분한 수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스트레스, 노화로 인한 불면증 등으로 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 주기를 방해하여 칙칙하고 거친 피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밤사이 피부에 마법이 걸린 듯 다음날 아침에는 훨씬 생기 있고 촉촉한 피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충분한 수면이란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숙면을 의미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런 잠을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시청을 자제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소음 차단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이라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숙면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덥지 않게,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매일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 즈음에 일어나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치 오랜 비행 끝에 집에 돌아온 여행자가 편안한 잠으로 피로를 푸는 것처럼 우리의 피부와 몸도 잠을 통해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새로워질 기회를 얻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피부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부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단백질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단백질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주성분이며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 때마다 살코기, 생선, 콩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브로콜리, 파프리카, 딸기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꼭 챙겨 먹습니다. 특히 저는 녹황색 채소와 견과류를 즐겨 먹습니다. 녹황색 채소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케일, 깻잎 등은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볶은 아몬드나 호두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기도 합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콜라겐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물은 피부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 속 세포에 수분이 공급되어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피부톤을 밝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전후, 그리고 식사 중간에도 꾸준히 물을 마십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하고 물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몸과 피부에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과 수분 섭취는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다 주기보다 꾸준히 실천했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채워 넣는 것은 피부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잠자면서도 피부가 늙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5분 피부에 진심을 다하는 보습 시간. 두 번째, 피부 진정과 재생을 돕는 꿀 세안. 세 번째, 피부 노화의 주범을 막는 꾸준한 자외선 차단. 네 번째, 피부 세포 재생의 황금기,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피부 건강의 근본을 다지는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이 모든 습관들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입증한 방법들입니다. 피부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듯이 우리의 피부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노화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세포가 새로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달,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함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부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피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 80대에도 꾸준한 관리로 젊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은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피부 관리에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피부를 위한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로 열리듯이 여러분의 피부도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만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